이제 외식업 시장이 완전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고깃집 오픈할 때 썼던 방법인데 그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천재 양승일입니다. 오늘부터 망하지 않는 창업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시리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백사나로라는 매장을 대전에 오픈했습니다. 이 백사나로라는 매장의 오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망하지 않는 창업 프로세스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상권 분석과 점포 개발, 두 번째 영상으로 권리금 분석과 수익률 분석, 세 번째로 인테리어, 마지막으로 브랜딩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상권 분석과 점포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쭉 이어지는 영상이기 때문에 구독이나 알림 설정 해두시고 이어서 올라오는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권 분석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게 있나요? 자, 우선 초보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자리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제 어디서 팔 거냐, 그리고 뭘 팔 거냐, 두 개를 합친 용어가 상권 분석이나 이제 점포 개발인데, 보시면 위치를 정해야 되고 아이템을 이제 같이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가 두 개인 건데, 점포 개발을 할 때는 내가 뭘 팔 건지를 미리 정하던지 아니면 어디서 팔 건지를 미리 정해서 이렇게 두 개 있는 변수 중에 하나는 지우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뭘 팔 건지 정한 다음에 상권을 돌려가면서 보시던지, 아니면 어디서 팔 건지를 정한 다음에 아이템을 돌려가면서 보시던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원역에 닭갈비집 하는 게 좋아 보이고, 강남역에 샤브샤브집 하는 게 좋아 보이고, 노원역에 고깃집 하는 게 좋아 보이고, 이렇게 분석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고려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백산화로는 무엇부터 정하고 시작하셨나요? 백산화로는 제가 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화로라는 이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깃집으로 아이템을 제안한 거죠. 그리고 나서 상권을 돌려가면서 봤습니다. 아이템을 정할 때는 최대한 일반적인 아이템이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릴 때 10년 이상 생존한 아이템 중에서 메뉴를 골라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먹는 음식이니까요. 10년 이상 생존한 메뉴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먹은 음식 중에 아이템을 고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아이템 선정 후 상권 분석을 해야 하는데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전통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상권에 수요가 발생하는 시간에 가서 유동을 체크하고 고깃집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세보는 거예요. 이걸 월요일에도 하고 화요일에도 하고 수목금토일 다 해서 일주일 내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나름대로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상권 하나 보는데 최소 2주씩 걸리거든요. 일주일만 볼 수는 없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많이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 숫자 다 세고 연령 체크하고 시간별로 고깃집에 사람 몇 명씩 있는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봤는데 솔직히 너무 비생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검색량 기반 상권 분석입니다. 카카오톡에 있는 M자비스나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블랙키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블로거들이 검색량을 파악해서 내가 이 검색어에 포스팅을 했을 때 상위 노출을 시키면 투데이가 얼마나 찍힐 거냐라고 확인하는 지표였는데, 이거를 식당 상권 분석으로 옮겨온 거죠. 검색량 기반의 상권 분석이요? 조금 생소한데 어떤 방식인가요? 그냥 검색량을 기반으로 상권의 크기와 수요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역 맛집, 수원역 고깃집, 수원역 샤브샤브 이런 식으로 검색량을 체크해보고 창업을 결정을 하는 거죠. 이 방식을 쓰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검색량의 크기가 상권의 크기와 무조건 비례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식당 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는 집이나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이버 검색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진짜 드뭅니다. 맛집 검색을 통해서 아니면 고깃집, 초밥, 샤브샤브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한 다음에 구미가 당기는 식당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량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상권의 크기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세부 검색어의 키워드가 큰 곳은 그 아이템의 수요가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지표가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여기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통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감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집니다. 야, 여기 삼겹살 검색량 1000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식이나 모임, 데이트 이런 세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런 세부 검색어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상권을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연령층의 소비자들이 이 상권을
상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실제 백산화로 예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백산하루는 대전의 관저동이라는 상권에 오픈했습니다. 관저동이라는 상권이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되게 오래된 상권이에요. 가보면 여긴 입점하는 게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검색량을 찍어보면 맛집 검색량은 25,000개에서 3만 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 고깃집과 삼겹살 검색량도 1,000개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관적인 판단들 때문에 이 상권 너무 낡았다, 이런 판단들 때문에 좋은 브랜드가 거의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숫자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남들은 이렇게 무시한 상권에 매장을 오픈하게 됐던 거죠. 그렇다면 이미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상권 분석을 해봤는데 만약에 너무 안 좋은 상권이라고 하면 상권을 하루라도 빨리 옮겨야 할까요? 사실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게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한 번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검색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방문을 하는 소비자들이나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떤 맛집을 보면 그 상권을 검색하는 게 아니고 그 매장 상호를 바로 검색하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네이버 검색량이 낮아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검색량 지표 기준으로 안 좋은 상권에 위치해 있는 대표님들은 재방문이나 인스타그램 컨텐츠에 힘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망하지 않는 창업 프로세스 1편 상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검색량 기반 상권 분석은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할 때 주관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표입니다. 이런 상권 분석을 통해서 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돈이 되는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 중에 검색량이 우리 상권 검색량이 너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검색을 통해서 오는 소비자들이 아니라 재방문을 하는 소비자나 그 브랜드를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걸 통해서 검색을 하는 소비자들을 노리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편, 3편, 4편도 쭉 올라올 예정이니 신규 창업이나 업종 변경을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시다면 구독이나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고 이어서 올라오시는 영상들도 쭉 이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